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 주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중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주 강추위가 주춤하더니 이번 주는 반짝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영양은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며 매우 춥습니다. 한편 추위가 조금 덜한 곳은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중남부 내륙을 비롯해 대구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짝 메마른 대기 속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기의 흐름이 좋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예상돼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3도, 안동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대구의 기온 5도, 안동 3도, 청송도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지만 바람이 불어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그래도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역점 사업을 연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과 영해만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 인터뷰에서 확실한 지방시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장미분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원자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원전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초소형 원전, 분산 전원으로 원전의 활용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주 간포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MR은 꿈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경북의 원자력으로 세계적인 기업 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북이 살찌우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탄소 중립도 원자력 산업을 바탕으로 추진합니다. 신한울 3, 4호기까지 울진의 원전이 대거 들어서면 원자력을 활용해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수출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 원전을 만들면 거기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소를 거기서 생산하는 산업 단지를 만들고 포항 지역의 수건 사업인 영일만대교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올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하반기쯤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일만대교는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을 통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노선으로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마련하고 또 영일만 항해 크루즈도 들어오고 영일만 대교 건설을 전혀 걱정 없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이 화두가 된 만큼 투자 유치와 신산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혁명적인 지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학을 살려서 지역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대학을 관리하고 지역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이런 대학 관리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농업 대전환 정책으로 농촌을 첨단 산업과 힐링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면 해체 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 보건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약 10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작업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후 성면 농도 측정, 성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전국 1210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신협 전현직 자녀들을 채용하고 문제의 신협 이사장 아들은 이들 신협에 여러 차례 채용됐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최근 이 신협과 이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신용협동조합은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어 전국 천여 개 신협 중 가장 큽니다. 이 신협 이사장 김모 씨는 2014년부터 8년 넘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달 12일 이 신협과 이사장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MBC가 이사장 김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짙다고 지난해 초 단독으로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의혹에 대해 이제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김 씨가 속한 신협은 대구, 경북 다른 신협 전현직 이사장 자녀 7명을 채용했는데 모두 김 씨가 전무나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이 취업한 시기에 이사장 김 씨 아들은 다른 신협 3곳을 옮겨가며 채용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신협을 중심으로 전현직 이사장 자녀들이 돌아가며 채용된 겁니다. 김 이사장 아들이 여러 신협을 옮겨가며 채용된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할 뿐입니다. 외국인에 가면 그 신입이 와가지고 그냥 근무만 하는데 그 사내에서 여직원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대구 MBC는 이사장 김 씨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도 제기했고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 방해와 뇌물수수입니다. 경찰은 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하고 뇌물과 관련한 물품인 수천만 원짜리 서예 작품과 도자기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살펴본 뒤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된 다른 신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조만간 김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초 감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지 않고 있어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결과를 종합해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히며 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내 시군과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도축장과 가공, 포장, 판매업소 등 6,9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과 점검에 나섭니다. 단속반은 축산물 허가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처리,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새해를 시작하며 남해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전지훈련은 국내와 해외 등 앞으로 2달 가까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남해는 대구FC의 약속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좋은 기억이 많아 전지훈련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의 첫 월요일, 대구FC 선수단은 아침 일찍 클럽하우스에 모여 전지훈련장인 남해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최원권 감독에게는 정식 사령탑으로 취임한 뒤 첫 전지훈련. 선수단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함께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 대구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은 100% 다 신뢰하고 믿고 있고 또 감독님도 저희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고생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마무리 훈련까지 대행 자격으로 구단을 이끈 최원권 감독은 아직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다면서도 다부진 각오로 2023 시즌의 목표를 밝힙니다.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2달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 빨리 저희 팀 칼날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팀 선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전지훈련에는 에드거와 새롭게 영입한 세라토도 함께합니다. 구단을 대표하는 공격수 세징야는 브라질에서 몸을 만든 뒤 이달 11일부터 남해 캠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약속의 땅 남해로 향한 최원건호는 한 달간의 국내 전지훈련을 마친 뒤 낯선 훈련지인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추모공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 입지를 공모 중인 가운데 포항시 죽전면에서 이 3가지 시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죽장면 이장협의회는 최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포항에서 가장 오지인 죽장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3가지 주민 기피 시설을 원샷으로 모두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사업 대상지로 죽장면 침공리를 추천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죽장면에서 시설 유치를 희망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주민 수용성, 접근성, 사업성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생분해 그물 보급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을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지구별 수협을 통해 모집합니다. 올해 보급하는 생분해 그물은 대게와 붉은 대게, 가자미, 문어, 골뱅이용 통발 등으로 가자미 자망은 경북 어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2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보급됩니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데 대상자에게는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 차액에 나일론 그물 가격 4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울진군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민선 8기 일자리 목표로 15세에서 64세 군민의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대형 산불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취업자 수는 24,800명, 일자리 1,228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울진형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주 금관총 일원에 조성 중인 금관총 고분정보센터가 오는 5월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금관총 고분정보센터는 신라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 일원에 경주시가 79억 원을 투입해 대릉원을 포함한 신라 고분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고분정보센터 인근에 신라 고분의 대표 형태인 돌무지 덧널 무덤을 재현한 금관총 보존 전시관을 지난해 8월 준공했습니다. 지난주 강추위가 주춤하더니 이번 주는 반짝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영양은 영하 13도까지 기온 곤두박질하며 매우 춥습니다. 한편 추위가 조금 덜한 곳은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현재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역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짝 메마른 대기 속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기의 흐름이 좋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예상됩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안동과 청송은 3도 예상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영상권 보이며 기온이 오르지만 바람이 불어 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고령 6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4도, 김천 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9도, 봉화 영하 12도 가리키며 춥습니다. 낮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4도 안팎 예상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에서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그래도 반짝 추위도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